자,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뭐 특집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들어가 보죠. 네. 설 연휴 직전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증권형 토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했어도 네. 이번 설 연휴 내내 아마 이 주제로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요. STO라고 보통 약자로 부르는 증권형 STO. 증권형 토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권형 토큰은 이게 쉽게 설명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규제적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지영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제 STO를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증권형 토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이 열릴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렇게 돼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나 금융에 대한 새로운 상품이 열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얘기하시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코인 그럼 쉽게 말하면 동전인데 네네네.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가상의 코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권형 토큰도 일종의 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가상화폐인가 싶고 네. 증권까지 붙으니까 더 어려워요. 뭐예요? 일단 토큰부터 살펴볼게요. 네네. 이 토큰 어디서 요즘 많이 들어봤어요? NFT 예전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T도 토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토큰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예전에 우리 버스 안내양 있을 때 있던 토큰 낼 때 있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뚫려 있는 토큰, 버스 네. 토큰 이거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버스 토큰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에 실제로 예를 들면 버스비가 뭐 200원이면 200원의 가치를 할 수 있게 토큰으로 주조한 거잖아요. 땅땅땅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토큰했다는 거는 어떤 특정 가치를 거기다 담았다라는 그렇죠, 표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토큰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가치를 여기에 담아서 이것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그렇죠. 디지털이지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라는 게 이제 토큰이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증권이 붙었잖아요. 그래요. 그럼 도대체 증권이 붙은 거랑 토큰이랑 뭘까라고 할 때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아까 NFT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가상자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를 발행하는 주체. 예를 들면은 토큰이라는 거, 버스 토큰은 우리가 네. 그 버스 토큰이 왜 그게 쓰일 수 있어라고 하냐면 버스 운송을 하는 데서 이게 진짜 토큰이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버스에서 이제 인정을 했죠. 또 법적으로도 뭐 회수권이 있다 그러면은 법률 어디엔가 그거에 대한 승인을 해주니까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NFT나 가상자산은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만들 거야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의 가치를 담는 건 맞는데 그 가치를 누가 보장해 주냐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런 데서 한준 게 아니라 그냥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뜻이 있어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가치를 그냥 이게 가치가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는 거죠. 참여자가 들어와서 이제 시장이 형성됐던 건데 그렇죠. 이 증권형 토큰은 네. 명확하게 이건 거래의 가치가 네. 있는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주식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뭐 사기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특정 기업의 자본금을 그렇죠. 주식수만큼 나눠서 네. 그냥 시장에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걸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안 해도 어쨌든 거래소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공공기관인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이 나와서 가상자산이긴 한데 가상자산을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보증을 해준다. 보증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증권화가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주식이나 증권에서 팔 때 법률적인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 규제를 이제 제대로 받는 그러니까 규제권 안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가상 토큰이 이번에 나왔던 이 토큰이다. 이렇게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인도 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규제도 받는다. 그렇죠. 자, 어떤 가치가 담겨진 걸 토큰이라고 한다. 네. 이게 근데 증권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 네. 그럼 이게 우리가 하는 주식처럼 네. 체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서 만든다는 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3가지 조치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건데 첫 번째는 증권형 토큰 새로 나온 이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오. 예금자 보호처럼 뭐 네네네네. 예를 들면 그런 보호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NFT나 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그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그러네요.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증권사 같은 또 새로운 금융기관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는 네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되면 그런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게 어느 하겠다라는 정도 거죠. 자격요건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시중은행에서 네. 오프라인 은행에서 최근 이제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은행에 생기는 제도를 그렇죠. 창출한 것처럼 또 새롭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합니다라고 네. 할 때 안전하다는 걸 누가 보장해? 그렇죠, 라고 할 때 그렇죠. 보장할 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킨 가이드라인대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 증권사 말고도 다른 곳들에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증권형 토큰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하겠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이 상장된 거는 상장된 거래소에서 유통을 하지만 주식 상장되지 않은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불편하게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도 마치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고 네네네네. 팔듯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로 나오는 이번 증권을 이렇게 쉽게 증권형 토큰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완전한 시장을 그렇죠. 정부가 구축을 하고 보장을 해주는 셈으로 들리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고 감독하는 새로운 금융자산 같은 게 하나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네. 조금 더 열린 자산 시장, 증권 뭐 금융 시장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증권형 토큰,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하고는 다른 상품을 팔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상품을 팔면은 이렇게까지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보통 이 증권형 토큰이 크게 2가지 형태의 상품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반 증권하고 똑같이 네. 증권 발행형의 증권형 토큰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에서 쓰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자를 받을 때 뭔가 나는 돈이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인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정보가 없으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투자를 할 때 보통 투자 라운드가 돈다고 하면 최소 뭐 몇 억, 몇십억 이렇게 돌게 되는데 네네. 개인이 막 내가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네. 내가 특정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싶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증권형 토큰이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식 한 주에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한 주에 뭐 그냥 예시를 쳐서 한 주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 없으면 주식 한 주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주식도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토큰의 제일 장점이 뭐냐면 0.1원, 0.0001원, 0.000001원까지 디지털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네네. 1비트를 사기 힘들면 그렇죠. 0.25비트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난 한 5만 원만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 거죠. 그만큼만. 네, 그리고 정보가 없어도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큰의 형태로 다 있으니까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A 회사에 시리즈 A에 한 5만 원 투자하고 싶다라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어치의 증권형 토큰을 나는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또 이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게 열리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자산이 유동화된 걸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예. 제일 대표적인 게 미술품 같은 거에 네네네. 소위 우리가 조각 투자라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이 조각 투자가 이 증권형 토큰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그림 하나가 뭐 2억짜리 그림이 있다고 네네네네. 쳐보세요. 근데 제가 2억짜리 그림이 나중에 20억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고 싶은데 제가 2억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 2억 원짜리의 그 그림을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만 토큰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제가 1토큰을 사면 만분의 1.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나리자의 100만 분의 1의 주인이야.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래에. 이게 어떻게 보면 NFT도 비슷한 원리였는데 NFT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NFT는 이게 누가 보장해 주냐라고 네. 할 때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작권 이슈도 있고 맨날 막 이게 네네네. 만든 사람과 원저작자가 어떻게 되나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정부에서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킨 그거에 대한 룰대로 움직이니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는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게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상관없이 음. 어쨌든 소위 먹튀는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다양한데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네, NFT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NFT도 흡수되지 않을까요? 네, 어느 그렇죠.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엔 NFT도 토큰이고 네. 이 증권형도 토큰이니까 네. 결국에는 토큰에서 NFT의 형태가 증권형 토큰으로 바뀔 확률도 상당히 있고 네네. 혹은 뭐 NFT로 된 거를 증권형 토큰으로 바꿔내거나 어. 이런 형태들이 뭐 자유롭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토큰을 통해서 네. 토큰의 거래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대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음. 미술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자산에 다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프로그램으로 된 IT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메타버스 막 30년 있다 만약에 된다고 쳤을 네네. 때 어떠한 아이템 자체를 제가 금융과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거라고 쳐볼게요. 와인을 제가 실제로 와인이 존재할 때는 토큰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와인을 마셔버리면 그러면은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빈병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마시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네. 하냐면 이 토큰을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다가 마치 진짜 와인이 있는 것처럼 전시를 할 수도 있게 하는 네네네네. 이러한 어떤 컴퓨터적인 기술도 요게 늘 수 있다. 아.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 주식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증권을 들고 있으면 그냥 증권 들고 있는 걸로 끝났는데 이러한 어떠한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쓸 수는 없지만 마치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느끼게 하는 뭐 이런 재미들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어제 볼 수 있는 최재분 것이죠. 교수님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하. 얘기를 하시더니 네. 그 안에 또 연결이 되는군요. 자, 이런 증권형 토큰은 어쨌든 토큰이니까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증권형 토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부에서 보장하는 증권의 형태니까 네. 법정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 돈으로 미국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중간에 달러로 자동으로 전환되잖아요. 아, 근데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화로 샀지만 거기에서 쓰는 토큰으로 뭔가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되는 어. 이런 시스템이니까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네네. 똑같은 형태로 이러한 주식 그래요. 증권형 토큰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래 이제 뭐 이게 시장이 커져서 네, 토큰의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내 은행 계좌로 사면 그렇죠. 그 토큰 환율에 맞게끔 전환이 돼서 네. 구매할 수 있다. 자,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소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네. 시장이 뭐 확실하게 새롭게 열리겠네요. 네, 지금 일단은 모든 증권사들이 이걸 엄청난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자기네 쓰고 있는 주식 어떤 프로그램에 이걸 연동하기 위해서 이미 테스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음 달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네. 아마 증권사들이 아주 빠르게 달려들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조각 투자하고 또 뭐 음원이나 미술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스타트업들도 아주 빠르게 이 시장에 좀 적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또 이 김덕진 소장에게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IT본부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이었습니다.